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소환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소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임자월에서 개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소환 절입 시간은 새벽 00시 04분이 되겠고요. 요 00시 04분 이전이 되면 사주 명식이 이민년, 임자월, 갑자일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갑자일이라 하더라도 소환 00시 04분이 되면서부터는 월이 이제 개축월로 바뀌게 되니 사주가 이민년, 개축월, 갑자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소환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특히나 원령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거하고 간목이 축월에 태어난 거하고는 사주 격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24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이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양력설을 세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이 새해 양력 1월 1일 기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음력,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죠. 그 기점으로 음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월이 바뀌는 기준도 매월 1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2월 같은 경우는 입춘운수가 있고요. 3월 같은 경우는 경칩춘분 이렇게 등등등 24절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월 1일이 아니라 이 절기가 됨으로 인해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양력을 제가 써놓은 건데, 양력 2월, 3월, 4월, 또 5, 6, 7월이고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이런 양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는 12지지로 해서 이렇게 월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2월은 묘월로 표현을 하고요. 2월은 인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5월은 4월, 그 다음에 6월은 5월, 그 다음에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그 다음에 12월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계절로 놓고 보게 되면 2, 3, 4월 즉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때는 봄에 해당이 된다. 봄에 계절은 봄이 되고 오행으로는 무기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다. 또 5월, 6월, 7월 같은 경우 즉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9월, 10월, 8, 9, 10월은 명리학에서 신월, 6월, 술월이라고 하는데, 이 신유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추절인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이 해자 축월은 지금까지 얼마 전에 해월, 자월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축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자 축월은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 방향은 인묘지는 동쪽을 말하고요. 사오미는 남쪽을 말하고, 신유술은 서쪽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쪽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목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계절,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셔야죠.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토는 왕한 계절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자, 진술충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여기 말했던 진월, 그 다음에 미월, 그 다음에 여기 술월이 있죠. 그 다음에 축월이 있습니다. 이 진술충미월을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4개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끝을 말하고, 술월은
술월은 신유술 가을의 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축월은 해자축 겨울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월을 말하고 계절로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자,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다. 이 진술축미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연이 바뀌는 기준 제가 입춘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연이 바뀌는 입춘세수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동지세수서를 취할 것이냐. 이건 제가 12월 자월할 때 대설동지 계속 얘기하면서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해서 양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각 입춘은 이제 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축월에서 인월로 월도 연월이 같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묘월 같은 경우는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그 다음에 진월에서 여름인 4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 되고요.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 또 4, 5, 미월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갈 때는 신월이 되면서부터, 즉 입추가 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되고,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는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또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해월이 될 때는 반드시 입동이 절입시간이 되어야지만 월이 술월에서 겨울인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이 되어야 되고,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 오늘이죠. 바로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또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입춘이 되면서 연이 이민년에서 이제 계묘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 매월 1월 1일이 아니라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 이민년 절기 월이 바뀌는 기준만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공부를 다 했고요. 오늘 마지막 임자월에서 개축월로 넘어갈 때 소한이 되어야 된다. 오늘 소한 절입 시간은 2023년 1월 6일 00시 40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소환이라고 하는 절입이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날이 되겠고, 소환 절입 시간 00시 04분이 되겠습니다. 자, 00시 04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시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전 23시 30분에서 다음 날 01시 30분까지가 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23시 30분이 되면서부터 일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환은 이제 12시 지나서 00시 44분이 크게 헷갈릴 것은 없게 되겠고요. 요 00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 그래서 00시 40분 이전이 되면 임자월, 그대로 임자월을 쓰게 되겠고, 00시 04분이 되면서부터 소환이 되면서부터는 월이 임자월에서 개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자시면 오늘 같은 경우 갑자일이 되니까 자시가 되면 갑자시가 되는데, 이 소환 절입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되지 않았으면 갑자일 똑같은 갑자시라 하더라도 소환 전이면 이민년 임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되는 거고, 같은 갑자일 갑자시라 하더라도 소환이 지나가게 되면 이민년 개축월 갑자일 갑자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입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주도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소환 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이민년 임자월 갑자일이 되는 거고, 소환 후가 되면은 이민년 개축월 갑자일이 되죠. 자, 똑같은 일가는 간목이지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요거는 양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인 격이 되는 것이죠. 정인격. 반대로
반면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즉 소환 후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격 자체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자월에 수가 왕한 계절, 자월은 수왕절이 되겠고요. 축월은 물론 해자축이기 때문에 북방수, 수가 왕한 계절로 볼 수 있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 중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축월만 놓고 보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 즉 재성인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월의 간목, 수가 많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수다목부가 될 수 있죠. 나무가 물에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또 해월, 자월하고 축월은 똑같은 뭐냐면 해자축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토가 왕하냐 수가 왕하냐 이걸 떠나서 또 모두 엄설한의 그런 추운 계절인 것은 똑같습니다. 엄동설한이 되죠. 이거는 모두 마찬가지다. 엄동설하는 것은 자월도 추운 거 마찬가지고요. 겨울이라고 해서 축월이 춥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자월이든 축월이든 뭐가 필요하다?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이때 병화를 쓰는 것은 뭘 위해서 쓴다?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얼어져 있기 때문에, 물도 얼고 나무도 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주고 나무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간목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축월도 마찬가지로 춥기 때문에 화가 없게 되면 땅이 얼고요, 물이 얼고요, 나무도 얼게 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인중병화가 모두 있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인중병화만 가지고는 조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고요. 별도로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 수다목부가 될 때 우리 명리학에 적천수라는 책에 뭐라고 있냐면 수탕기호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탕기호. 수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너무 많으면은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호랑이는 뭐예요? 인이 호랑이 되죠. 수가 많게 되면 간목은 지지에 인을 얻게 되면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물이 많아가지고는 홍수가 나더라도 간목은 떠내려가지 않지만, 작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모두 물에 떠서 쓸려 내려가죠. 홍수가 나면 작은 풀들은 다 쓸려 내려가지만 큰 나무 있잖아요. 아름드리 큰 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래도 물이 많아져도 그렇게 물이 휩쓸려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수탕기호. 물이 많아지게 되면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자, 여기 이 소환전으로 봤을 때는 자월, 임자월이죠. 일지에서도 이렇게 자수를 받고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이 굉장히 많고요. 겨울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화를 얻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되고요. 간목 자체가 해자축월에 예를 들어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가 있지만,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경금을 쓰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월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고, 간목의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를 쓰게 된다. 선생님, 병화를 쓴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 병화는 뭘 위해 쓴다? 조우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간목이 경금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금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조우를 하는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로서 조우도 하고 경금도 단련할 수 있지만은 두 개가 별달리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용도가 다르다.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된다. 자, 축월이 되니까 개축월이 되죠. 일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지육합으로 보면 자축합 뭐가 됩니까? 자축합 토가 되지만은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자축합 토가 아니라 자축합 수로 본다. 그리고 준방합으로 이렇게 자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해자축이 완전한 방합을 형성하지만 자축이 있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준방합으로서 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 그렇죠. 수로 보는 것이고, 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시가 되면 완전한 방압을 형성해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겨울에 수가 많아지게 됨보다 물이 많아지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이 기온이 하강해서 다 얼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생시는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전으로 봤을 때 영영시 4부 이전이 되겠죠. 자시니까 소환 전으로 봤을 때는 갑자시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환 후에 되면 갑자시 1부부터 의례시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소환 후에는 갑자시부터 12생시를 다 비교해 분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소환 전으로 보면 뭐만 볼 수 있다? 갑자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갑자시가 되면 수가 왕한 자월에 일지에도 자수가 있죠. 시지에도 자수가 있죠. 수가 너무 많게 되는데 더하여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기온은 하강해서 영하 한 2, 30도,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화는 천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연지에 있는 인중 병화 하나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반드시 금수원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서 한목향이라고 명리서에 한목향양이라고 이렇게 해요. 참 나무는, 즉 겨울에 있는 나무는 양을 바란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니까 목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목향양이라고 하는 뜻은, 자,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뭐다? 동남 목화향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과 같다. 동남 목화향, 즉 동쪽은 인묘진월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쪽은 사오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축월로 소환이 됐을 때 갑자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같이 자축합, 이것도 수가 되죠. 뭐 이렇게 수가 왕하나 이렇게 수가 왕하나 뭐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토기가 섞여져 있는 것, 여기는 토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기가 너무 왕해서 한습하기 때문에 우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운 갔을 때는 한기가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가 예를 들어서 병인시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 뭘 얻었습니까? 병화를 얻었고요. 또 간목이 연지에 이렇게 인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도 이렇게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 자체도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아직은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이건 자축합도 되지만 자진합수도 되죠. 역시나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해서 왕한 수를 이렇게 제해 줄 수 있죠. 이거를 갖다가 용제파인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 이제 제극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고 임계는 수가 되니까 제극인이 되는 것이지만,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제극인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재성, 왕한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재해줌으로 인해서 수가 범람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역시나 화가 있어서 토를 갖다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 사화를 얻었습니다. 기사시. 천간의 기토,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사화를 얻어서 천간에 투출한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화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축합도 될 수 있겠지만 좌우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생시는 좀 고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토왕절이지만 겨울에 수가 다시 신자 수국해서 임수 다시 투출하는 것, 계유시 다시 유금이 있고 천간에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금순으로 가야 되는 것,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느 생시든 간에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좋을지 딸이 좋을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